오직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이것이 삼일째 과학신학, 그 다음에 제자 훈련원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마가복음 2장 22절이죠. 복음은 서구가 완성했습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어떻게 하면은 보여주고 입증해서 맞다 완성하는 것이 아시아 한국신학의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 같지만은 이제 장성한 자의 부분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재림 때 장성한 자라고. 그리고 희미하지만은 온전한 것이 온다고 그랬죠. 신도는 온전한 것, 그 부분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꼭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에드워드가 교회 신학을 가르쳐라 책을 썼어요. 작은 신학교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C.S. 루이스가 만인 신학자론을 주장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일반 성도예요. 성공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신학자들 위에 있잖아요. 만인 신학자가 되라. 21세기는 성도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정말 저는 처참하게 봅니다. 정말 안 됩니다. 성도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신학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신학으로, 신학이 목회로, 설교로, 이 단계 신학이 왜 신학교만 있고 교회 안에 머무르지 못하느냐. 저는 32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지금 또 교회를 새롭게 또 삼일째 교회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히 40여 년 동안 신학자가 되라,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자, 제가 한국사항고상 5권이죠. 대표적인 한국 역사론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초의 책은 샘조 창세기 26절 27절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최초의 성경 빼놓고 일반 계시에서 세계 전체에 영향을 준 저 빛이 서구의 철학자들, 그 다음에 아시아의 모든 철학과 불교, 유교, 도교, 잡종교들, 모든 사상들, 일본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사상들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다 성경적 관점에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샘적 한국 역사 특별연구는 중요한 주제만, 제가 제사신앙, 율신신앙, 삼일체신앙, 그런 문제를, 노아의 신앙이 셈의 신앙이고 환희는 한국으로 넘어왔다, 학문적으로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셈적 한국 역사 핵심으로 이 책을 하기 위해서 서론을 했다가 중간에 발전돼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드워드는 서양사를 해서 구속사로 발간했고, 이것이 에드워드의 대표적서입니다. 세상을 바꿨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한 동양사를 30번 지금 설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셈족 한국 핵심 역사로 발간을 끝나는 대로 금년도 반드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 손에 꼭 쥐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복음의 동향사가 되지 않냐면은 완성이 되지 않는다, 일반 계시에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벌써 23번 했네요. 셈종 한국 역사 핵심, 한국 역사 개관 8번 2장인데 1장 성경은 10편 했고
2장은 역사 분석하고 있거든요. 8번에는 세 가지예요. 잘못된 역사 세 가지가 있다. 당군조선이 망하고 기자조선이, 그 다음에 기자조선 이후에 이만조선, 그 다음에 한사군, 이 세 가지를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최대 잘못된 겁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는 결코 상고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만조선이 왜 잘못된 것이냐. 말도 안 되게 기자조선이 927년간 한국을 지배했고 중국이 기자를 보내가지고 또 이만을 보내가지고 8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속국이다. 일본이나 중국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9장 25절, 26절, 27절. 셈이 하나님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야벳은 창대케 한 건 서구신학이고 성교고, 그 다음에 셈의 장마 아시아의 한국이다. 이것을 셋으로 봐야 된다는 입증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 거기에 뚜렷하게 서술로 나옵니다. 야벳은 갈라지지 않아. 셈만 둘이에요. 제1셈족 이스라엘, 제2셈족 야벳, 셈의 장마. 그것이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나오죠. 제1셈족은 창세기 11장에서 이스라엘로 에벨의 장남 벨렉이 족보가 나오고, 제2셈족은 둘째 아들 욕단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에요. 아시아는 전부 동쪽 사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전부 동쪽 사상입니다. 셈이 동쪽으로 이동한 그 민족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더 흥분됩니다. 우리의 심장을 요동칩니다. 화일날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세계 최초로 복음의 동향사를 지금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있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은 잠시 동안. 그러니까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은 여기에 거짓이에요. 이제 들춰집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들. 한국 상고사 동향사가 감춰졌잖아요. 숨겨졌잖아요. 인터넷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특히 가장 열정적으로 권위자는 오바마 대통령 명예장관 이홍범 박사입니다. 오늘 또 제가 한 내용들이 이홍범 박사의 저서 아시아의 이상주의 그 책과 거의 동일해요. 제가 최근에 자세히 읽었거든요. 저는 이미 다 써놨잖아요. 이홍범 박사가 2007년도에 썼는데 저는 98년도에 썼잖아요. 셈족이요. 아시아 쪽을요. 제가 그러니까 벌써 뭐 몇 년 뭐 차이 그런 것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훨씬 먼저 연구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똑같아요. 됐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용범 박사도 이렇게 봅니다. 자, 마고성이란 한국 아시아 이상주의 그 책에 나오죠. 마고성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 역사로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이니까. 그 다음에 성경 밖의 역사가 성경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만이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인 왕국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수미르, 우리나라 12연방인데 수미르가 한인 왕국의 최초 국가인데요. 환인 왕국이란 말이 해 뜨는 나라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인공인 수미르 문명이에요. 거기에서 이집트, 로마, 그리스 다 영향이 갔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천부경이 나와가지고
그 천부경이 역학이 나와서 공자, 불교, 유교, 선교, 동학,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여러 이방 종교들, 그런 거 우리가 분석해서 비판해 줘야 돼요. 여기 천부경에서 사상에서 잘못 갈라진 겁니다. 잘못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제가 한국 역사론에는 정말 이 책은 보벌입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1000페이지 되는데 700페이지로 줄였거든요. 편집을 많이 하죠. 이건 정말 없는 거. 제가 마음 놓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한 보따리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자,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도표는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겨진 세계는 양자역학 이후에 정보생명 에너지와 과학은, 역사는 동양사, 삼일체론은 본질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제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만. 자, 보세요. 환인 황국이 하나님을 섬겼던 일반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거예요. 일반 계시입니다. 이거 구원이 없습니다. 자, 일반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환웅 배달구 3301년 7대, 이건 18대, 그 다음에 22대 당군조선. 여기다 환인조선, 환웅조선, 당군조선 다 조선국이라고 그래요. 크게 한마디로. 당군조선에서 우리는 북부여로 갔거든요. 북부여로 갔는데 북부에서 고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그리고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북은 조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가 조선이죠. 그 말을, 이북은 민족적인 단어를 갖다 조선이라고 써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사의, 세계 모든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선점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봐야 돼. 그냥 역사는 한국의 만지하사가, 그건 기초 우리에게 자료 도움이에요. 그러나 성경으로 풀이한 것은 그 사람이 가장 높은 경지를, 강단의 최고의 설교를 하게도 최고의 신학을 저는 만든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품위와 하나님의 지혜로 멋있는 정말 삶이 된다. 정신을 갖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변조가 있었지만은 당군 조선 이후에 중국이 기자를 파송해서 기자조선이 있었고,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927년 동안 지배했다. 기자조선 이후에 이건 기자조선 지난번에 설명했군요. 오늘 이만조선이 중국이 또 보내가지고 86년 동안 중국이 지배했다. 그리고 이만조선이 망하고 나서 중국이 한사군을 우리나라 이북 대동강 유역에다가 설치해서 중국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강단사가, 제야사가에서는 정말로 반발하죠. 아주 심한 인격적인 대립 상태에 있고, 이용범 박사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만조선, 기자조선은 가짜예요.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왜곡된 겁니다. 제가 무슨 실력으로 강단 사가들을, 한국에 그 엄청난 학력을 가지고 또 학풍을 가지고 있는 강단 사가들을 제가 대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론을 반박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역사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나는 제야사관의 역사가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맞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달라든 겁니다. 성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까지 전체를 통한 융합적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군 조선이 사만관 경제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야 지금 쉽습니다. 사만관 경제라는 정치 제도를 썼습니다. 사만관 경제는 뭐냐면 번조선, 막조선, 진조선. 진조선은요 북쪽이에요. 북쪽. 막조선, 진조선 이렇게 했어요. 진조선, 막조선.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렇게 나누듯이 나눴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서울이죠. 서울이 진짜 왕이 있고 그걸 당군이라고 그래요. 당군. 그 다음에 저 경상도 예를 듭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부당군이라고 그래요. 부당군. 그래서 삼환관 경제 이런 용어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삼환관 경제에서 다 망하고 진조선이 북부여로 이어집니다. 북부여가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진다. 이것이 정통 한국 역사를 상고사를 인정하는 학자들의 견해고 또 저의 견해입니다. 자, 이제 이만조선 보겠습니다. 이만조선이 어떻게 역사가 조작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제 한국 역사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조선은 교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전국시대 이후 혼란에 휩싸이면서 유이민이 대거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고조선은 그들을 받아들여 서쪽 지역에 살게 하였다. 그 뒤 진한, 진조선을 말한다. 교체기에 또 한 차례 유이민 집단이 이주해 왔다. 그 중에서 위만은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위만은 준왕의 신음을, 이건 사만관광제,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이 있다고 했죠. 고조선, 위만은 준왕이 번조선의 왕입니다. 준왕의 신음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점차 확대하여 나갔고, 그 후 이만은 수된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래서 당군조선을 이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혼란이 오니까 1000명을 이끌고 우리 조선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조선에 들어왔는데 준왕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 이 번조선 부당군이 통치하는 준왕의 신임을 받아서 중국에 군대 천물 가니까 서쪽에 한쪽을 주면서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사건은 맞아요. 맞는데 이걸 갖다가 당군조선이 이후에 기자조선, 이만조선 역사의 개통을 세워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왕이 서울에 있는데 저쪽에 경상도 한쪽에 일본이 좀 한 사람 누가 들어와서 한쪽에 그거 있어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있으라 그랬더니 이놈이 이만희 세력을 모아가지고 경상도 쪽 부당군 도지사를 갖다 쫓아내고 거기를 장악했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당군조선을 다 장악했다? 있을 수 없는, 제야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역사가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만 조선 설립 이전 당군 조선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제가 미리 좀 설명드렸죠. 본래 당군 왕검의 개국 당시 진안, 번안, 마한이에요. 나라를 나누어 통치하는 사만관 경제를 시행했다. 그러니까 원체 나라가 가시하니까요. 그러니까 진안이 서울에 왕이 있는 곳이고 이거 당군 왕이에요. 번안, 마한도 당군 왕이라고 하는데 부당군이에요. 부당군. 부당군인데 이쪽 번안으로 이만이 와서 번안을 왕을 몰아냈어요. 구테타 이렇게 가지고 한쪽에서 있다 말았어요. 그러나 진안은 건재했고 마한도 건재했거든요. 이 진안은 결국 북부요, 고구려, 발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역사가.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제야 사가들이 다 저와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이용범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사만관 경제 한쪽에 이만희 구테타 이렇게 해서 도지사를 몰아냈는데 그것이 한국 전체 적통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당군 왕검과 그 적통은 대당군으로 요동과 만주 지역에 걸쳐있던 진안은 직접 통치하였고 요선은 번안, 한반도는 마한 부당군이 통치하였다. 요소 지방의 번안을 건드렸던 거예요. 이만희. 이 왕조 때부터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으로 명칭을 바꾸고 결국 이것도 진안, 마한, 면안도 조선. 이렇게 한국 상고사는 다 조선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도 마한, 진안, 변안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마한, 진안, 번안, 마한으로 이제 한국 땅에 명칭이 바뀌잖아요. 세 군데.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고려 빼고 다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거 조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하면 당군 조선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고사를 말한 겁니다. 조선은 아침에 해가 뜨는 나라 그 뜻이에요. 저는 계시록 7장 2절 해가 뜨는 곳에서 인친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계통을 저는 셈의 장막 연결해서 지금 평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사후에 이 이론은 진리이기 때문에 감춰졌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초기는 알지 못할지라도 이 책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에도드도 구속사 그 책이요. 생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사 서양사를 성경으로 봤잖아요. 에도드가요. 저는 동양사를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에드워드 사후에 그것도 에드워드는 1758년도에 세상을 떴거든요. 55세에 세상을 떴거든요. 1958년도. 그런데 1948년도에 거의 200년 후에 밀러라는 학자가 그 구속사를 본 거예요. 2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에드워드의 구속사가. 그때 밀러는 역사 철학의 미국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거목입니다. 그 책을 보고 놀래가지고 서양의 전 서양사를 성경으로 설명하는, 지금 보면 정말 좀 쉬워요. 뻔히 아는 이야기니까. 그때로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밀러가 이걸 터뜨리니까 미국이 놀랐습니다. 그 책에다가 밀러가 뭐라는가? 청교도 신앙의 완성자요. 청교도 철학의 완성자요. 근대 철학의 효시요. 청교도의 지성은 에드워드로부터 시작된다. 청교도의 그 이래했던 정신은 에드워드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을 했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에일대에서 에드워드 연구하자. 에드워드 연구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드워드는 책을 많이 안 썼습니다. 다 설교예요, 대부분. 예, 그건 명상록이고 메모집이고 논문은 얼마 안 됩니다. 다 모아가지고 후대 지금 신학자들 위대한 사람들을 그때 당시 학자들 모아서 1952년도부터 27권을 만들어서 한 권씩 발간했습니다. 이제 왕관이 됐죠. 2000년도는 에드워드 탄생 300년이 돼가지고 에드워드의 세계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저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도 있다는 거. 저는 아시아에 저도 30번 설교에서 동양사 성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납니다. 저는 언젠가는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조선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삼왕조 때 진조선 국명을 진조선이 대부여로 바뀌었다. 마지막 47대 고열과 단군 때 단군 왕자를 해보수가 계승하고 그거를 북부여로 바꿨다. 서쪽 남쪽은 여전히 즉 번조선이라 칭한다. 이때는 이제 번조선은 이제 중국이 돼버렸죠. 중국이. 우리는 이제 이쪽 서쪽에서 지금의 중국이 세력을 사실은 한쪽이었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 동쪽에 우리 환인, 황후, 환웅, 배달구, 단군 조선 되어서 딱 나눠졌습니다. 국경이 중국, 단군 조선 나눠진 겁니다. 단군 조선도 또 약해지니까 이런 기자조선, 이만조선이 기자조선은 한국에 파견된 일이 없어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중국의 군수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한국에 기자조선 약 1000년 지배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조선은 우리나라에 여가 진조선입니다. 진조선 북부여. 여가 막조선, 여가 번조선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단군조선 마지막 때 지도입니다. 여기에서 왕음성 여기에서 중국이니까 이만이 와가지고 번조선 준왕 때 1000명 이끌고 와가지고 준왕의 허락을 받아서 경비를 했거든요. 근데 세력을 해가지고 번조선 준왕을 몰아내고 장악을 했어요. 구태타를 이거죠. 그러나 우리 정통 단군조선은 북부여로 이어졌다고 말이에요. 해모수 알잖아요. 북부여로 이어진 거예요. 이 북부여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로 이어지고 정통은 고구려 쪽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만진한 변환 진안이 북부여 고구려 발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역사입니다. 그러나 남한도 막조선 이것은 적통의 적통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국이 이만을 보내가지고 한국을 통치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역사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마한 지혜라도 열어주셔서 누구나 이제는 시대가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오늘 계속 들으세요. 화요일날은 들어가 3번만 들으시면은 마지막에 세계관이 21세기 최고의 세계관을 갖게 될 겁니다. 동양사를 빼고 최고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인격이나 지식이나 또 신학 부분까지도 완성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만조선의 설립 배경입니다. 한 고조 유방이 왕권 강화를 위해 개국 공신을 숙청하는 중 중마고인 노간이 흉노로 망명하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만은 노간의 부하예요. 1000명 군사를 이끌고 단군조선 3조선 중 번조선 준왕에게
망명하였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준왕의 제가로 국경 수비를 맡았으나 그곳에서 세력을 키우게 된다. 이만이요. 거짓으로 한나라 침공 정보를 전하고 왕을 지킨다는 명목. 이만이 세력이 많아지니까 준왕에게 거짓으로 한나라가 침공하니까 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고 반란을 일으켜 준왕을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만 조선이라 하지 않고 이만 정권이라 부른다. 아래 지도의 화살표 위치에 이만 정권이 존재했으며 이와 관련해 당국대 윤내형 교수는 이만 조선은 우리 역사가 아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교수님들에게서 다 강단사가 아닙니다. 그걸로 둘로 나눠집니다. 상고사를 인정하는 제야사가 격인 교수님들,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아니하는 당군을 신하로 보고 고구려 백제부터 정통 역사가 보는 강단사가들 이렇게 나눠지죠. 저는 강단사가들의 학문적인 연구 방향은 존중하지만 21세기는 양자 얽힘 시대예요. 양자 충첩, 양자 얽힘, 입자 파동 이중성 이런 양자가의 사상이 모든 것에 100% 적용됩니다. 너무도 입자와 파동을 분리해서 입자만 보고자 하는 강단 사가들의 연구 자세에 저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입자 파동이에요. 입자도 될 수 있고 파동도 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요. 여기서 보면 이만 정권이 왕험성, 고조선 서쪽 이쪽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우리 정통 당군 조선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것을 핵심입니다. 이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역사.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 셈의 장막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셈족. 제1셈족은 이스라엘 창세기 11장. 제2셈족은 창세기 10장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둘로 나눠집니다. 셈족이. 동쪽 이동한 상황을 곳곳에서 암초들이 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계시록 7장 2절. 해 뜨는 곳에서 마지막 때 인친다. 하나님의 종들을 인친다. 저는 아시아 한국의 주의종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해 뜨는 곳에 인치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이 그건 전 세계지만은 어디든지 이동이 있었잖아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이동했잖아요. 미국이 중심이었고 마지막은 한국이 중심이다. 뭐가 잘못입니까? 역사의 신학의 이동인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신학자들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이르지 아니해서 혼돈 속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거의 끝나갑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식민사학자 이병도는 이만 조선을 인정했습니다. 이만이 상투를 들고 조선인 복장을 하였다는 점,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했다는 것 등을 들어 당군 조선을 이만이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해. 네이버 지식백과 이만의 정비인 중에 찾아서 넣습니다. 이병도 박사가 식민사관의 대장이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식민사관에 이름은 조선 총독부에 일했거든요. 이병도 박사가. 이 사람이 서울대 역사학자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잖아요.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자의 결론 이만 조선은 과장되고 애국던 역사. 이만은 당군 조선의 나라 한쪽 번조선 일부를 찬탈한 도적이었다. 안정복 조선시대 학자 동사 강목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저는 인정합니다. 이만 정권의 일시적 번영은 당시 국제
정세 결과다. 이만 정권은 86년 동안 정복했거든요. 번조선 그쪽에만, 서쪽에만. 당시 지정학적 요소를 이용해 한나라와는 무역을, 흉노와는 우호적, 흉노가 강해지니까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서 결국 86년 만에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네? 한쪽에서 꿈틀거리다가 끝났어요. 이것이 단군조선이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만희 쿠데타를 일으켜 통치한 번조선은 중국의 접경 서쪽 지역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발해, 고려, 조선,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세계 선교의 중심, 그리고 해 뜨는 곳의 인치는 놀라운 재림의 역사, 한국이 셈종 2로 셈의 장막으로 인정되기를 위해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일에 성경적으로 틀렸다면 제가 언제든지 회개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 불필요한 이론으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깡패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건전한 의미에서 서로 존경하는 의미에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후대 목사님들은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대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음의 동향사, 꿈에도 연구했던 동향사를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경의 기록을 입증하는 일이고 오로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삼위일체론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역사의 진리를 드러내기를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연구했던 주의 종들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